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연휴에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올 것이 왔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뭐 저 같은 평범한 기자인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74세시고요. 또 키도 192cm인데 110kg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고위험군인 거죠? 네, 일단 연령만 보더라도 고위험입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치명률은 올라가는데 80대에서는 15%까지 올라가고요. 비만이면 역시 더 예후가 좋지 않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백악관이라는 아주 특수한 시스템을 고려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도 병실이 있어요. 그 주치의가 퇴원을 얘기했던 것은 집으로의 퇴원이 아니라 병실, 백악관의 병실로 옮기는 수준의 퇴원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런 처방약들을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랑 치료제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한 약물 어떤 약물인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은 어떤 항체 치료제를 받았고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약을 항바이러스 약을 투여받고 있고 그리고 어제부터는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약이 투여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투여된 게 복합항체 치료제입니다. 복합항체 치료제. 복합항체 치료제 이제 뭐냐면 단일항체 치료제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단일항체 치료제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딱 들어와서 바이러스의 초기에는 잘 바이러스를 억제해요. 그런데 이 항체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약간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지도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개의 항체를 칵테일처럼 섞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치료한 것이고요.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중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승인 나지 않았지만 미국 보건당국이 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서 비공개된 어떤 확실한 근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근거의 충분성을 따지기 전에 트럼프의 상태가 가볍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뭔가 그냥 셀프 임상시험한 느낌이에요. 뭔가.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는 실험적 치료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험적 치료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죠. 게다가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갔다는 것으로 봐서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상태가 가볍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어떤 약이고 어떤 사람한테 투여가 되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값이 싸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득과 실을 따지기가 어려웠어요. 어떤 환자에게는 이게 더 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걸 엄격하게 쓰면 득이 더 많다라고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엄격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덱사메타손은 득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약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부터 투여가 된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수준인 사람한테만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이 약은 심각함이 현재 심각하거나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쓰는 약이기 때문에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고 있다라고 말로는 전해지는데 실제로 처방되는 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연, 비타민 D, 멜라토닌 이런 것들도 함께 투여됐다는데 이건 왜?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실은 이런 약들은 코로나19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더라도 투여가 보는 거예요. 비타민 D는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주목되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게 뇌보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 세포를 다시 확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코로나19, 특히 코로나19의 치명적인 뇌 감염을 예방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료진의 선택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믿져야 본전이다, 적어도. 트럼프 부부가 10월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날 10월 1일에 힉스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그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 이야기거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1일 날 힉스가 판정을 받고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딱 접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힉스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 잠복기가 5일이거든요. 평균 잠복기가. 한 감염원으로부터 힉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승인된 치료제는 렘데시비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가 어떤 중증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일단 5일간 사용하고요.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맞게 사용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 좀 했거든요. 저러다 저분 걸리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걸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다니면 되는 거겠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로서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입증이 됐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설령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린다는 근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오니까. 네. 우리 조금만 더 파이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이님 같이 파이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